자, 두산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롯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대호 기자와 이번엔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산그룹은 좀 그래도 기분 좋겠는데 롯데그룹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얘기할 거기는 수밖에. 참 경영권 승계가 착착착착 돼가고 그러게요. 있는데 물론 거기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형제난이 있었어요. 네. 두산그룹도. 이제 롯데는 그게 지금 이제 한창이고 또 3월 초에 분수령에 또 한 번 놓여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해요. 3월 초 분수령, 왜 분수령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당장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일 일본 현지에서 롯데 홀딩스, 그러니까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죠. 일본 롯데 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롯데그룹은 일본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주총 결과에 따라서 한국 내 롯데그룹 계열사까지 이제 뭐 이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아주 네. 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좀 오랜만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신동주가 형이고 네. 신동빈이 동생이고 현재 승기를 잡고 있는 쪽은 신동빈 측인데 그렇죠, 차남. 신동주 측이 현재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총을 열어달라. 네. 뭐 일본 상법상 이제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걸 바탕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예. 이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건데 지분율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서 또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소수점 밑에 단까지 정확히 공개된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그 지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네. 신동빈 회장도 1.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광윤사가 그 롯데홀딩스 최상단에 있죠. 예, 광윤사가 2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광윤사를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윤사 지분까지 합쳐서 거의 한 3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테고 지금 표상에서 이제 분홍색으로 나오는 게 현재 신동빈 회장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네. 물론 이 종업원 지주회까지도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신동빈 회장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노란색으로 표기를 한 거는 이 종업원 지주의 표심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계속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뺏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여서 과연 종업원 지주회가 마음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총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향배가 갈릴 전망입니다. 근데 참 이거 주총도 생각보다 일찍 열리는 감이 좀 있어요. 이게 언제 요청된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이게 그 지난달 12일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현지에서 이제 기자 회견을 하면서 주총을 열어달라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일본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을 하고 어허. 그 경우에 한 8주 정도까지도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네. 의외로 일본 롯데홀딩스가 그러니까 즉 신동빈 회장 측이 이걸 빨리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자,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약 27% 지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 네. 그 표심을 뺏어가려고 계속해서 물밑에서 회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빨리 주총을 열어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역시 어느 정도 뭐 작전도 나름대로 신동빈, 신동주 측이 모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주주총회가 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 신동주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좀 어떻게 관측이 돼요? 일단 현재로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판을 뒤엎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왜냐하면 현재 그 일본 종업원 지주의 이사장이라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우리사주 조합장 정도 격이 될 텐데 예. 이 이사장을 신동빈 회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음. 그 우리로 따지면 우리사주 조합이 이제 대표자들은 그 조합원들의 표심을 좀 모아서 대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종업원 지주 이사장 혼자서 의결을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 지주의 이사장을 회사 이사회에서 선임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 사람을 누가 껴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 27.8%에 대한 의결권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이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전에 작년 한 7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신격호 총괄회장 그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밀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쪽에다 내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것도 의견서를 써서 사인을 해서 냈다고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신동빈 회장과 스쿠다 일본 롯데 사장이 네. 그 사람을 멀리 나고야로 전출시켜버리고 예. 새로운 사람을 앉혔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표심을 과연 뺏어오느냐 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총이 좀 갈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광윤사 참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종업원 지주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과연 어느 쪽에서 빼앗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주총 결과 잠깐 예상을 해보죠.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8월 그러니까 롯데 경영권 분쟁이 터진 직후에는 신동빈 회장이 완승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엄청난 당근책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네. 사재 1조 원, 우리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를 내놔서 이거를 일본 롯데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예. 그리고 1인당 더 가져갈 수 있는 자사주 규모도 키우겠다 해서 이걸 현금화할 경우에는 한 1인당 우리 돈으로 한 25억 원가량씩 챙길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흔들리는 직원도 있겠죠. 네. 과연 이걸로 인해서 표심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양쪽은 다들 이제 자신만만합니다. 롯데그룹 측이 말하기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주총 그러니까 작년 8월 주총을 말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압승을 할 거다. 자신을 하고 있고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총 소집을 요구한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는 이번에도 질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번 계획 플랜 B를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힘의 기울기가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외에 그 밖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보다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처음에는 팩트 얘기하다가 롯데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설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한번 예상 시나리오, 소설을 한번 써보죠, 오늘도. 우선 신동빈 회장 측이 승리를 한다면 달라지는 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신동빈 회장이 현재 경영권도 그렇고 앞으로의 경영권을 확고하다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네. 확실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한 번 신동빈 회장 측을 공격하는 명분을 크게 잃게 되는 거죠. 네. 반대로 만에 하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일대 사건이 되는 거죠. 지각변동이네요. 예. 롯데그룹이 완전 뒤엎어지는 일입니다. 예. 당연히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다 바꿔버릴 테고 호텔 롯데를 비롯한 국내 계열사 경영진들도 싹 다 바꿔버리겠죠. 작년 예. 8월에는 국내 롯데 사장단 일제히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 가만히 놔둘 리가 없을 테고 예. 다만 이번에 지더라도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쪽은 승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영 비전이라든지 베네핏 그러니까 주식 보상이라든지 복리 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거다. 그 첫 번째 판단을 이번에 받는 거다. 혹시나 이번에 실패해도 종업원들과 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주총에서 지더라도 앞으로 몇 번이고 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똑같은 안건을 올리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뒤에 나는 준비한 게 더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또 나름대로 당당하게 계속 얘기를 포기하지 하고 않는다는 있네요. 거죠.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또 성년 후견인 지정 때문에 현재 법정 소송 계속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잠깐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96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네. 이제 그 출생상으로는 1922년생인데 실제로는 21년생이라고 하고요. 네. 이 분의 그 정신력, 판단력이 건강한가, 온전한가를 계속해서 이제 따져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까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제 오는 9일에 2차 심리가 지정이 됩니다. 네. 이날은 과연 어떤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을 건가, 입원이 필요한가, 예. 얼마 동안 입원할 건가 이거를 이제 논하게 되는데 네. 일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나 아니면 이걸 신청한 신격호 총괄 그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쪽은 당연히 정신감정 자체는 둘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치 않다, 온전하다 이거 자체를 판단하려면 병원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 다만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쌍방이 좀 합의를 해야 하고요.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SDJ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 쪽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신격호 총괄회장은 96세임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좋다. 또한 본인이 내가 건강하다라는 걸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어한다. 네. 평소에 그 보청기 끼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법정에 지난달에 그 출석을 할 때는 본인이 내 발로 걸어가겠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보청기도 자기가 찾아서 낄 정도로 그렇게 의지를 보였다라는 게 SDJ 측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무래도 지금 신동주 그러니까 장남이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정신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당연히 하겠죠.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 예. 또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보면 알겠죠. 그렇죠. 이제 또 소송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을 해줄지도 이거 참 여러 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참 성견 후견인도 그렇고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서 과연 또 향후 롯데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좀 마무리 그리고 어떻게 우선적으로 판가름이 날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단시간 내에 롯데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없죠. 예. 다만 한 가지 만약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이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성년 후견인이 필요하다. 온전한 판단력이 아니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게 딱 하나 아닙니까?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한 거다. 이거 하나로 이제 계속해서 후계자론을 내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힘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참 남의 집안 싸움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그 주체가 롯데다 보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5대 재벌 그룹이니까요. 그렇죠. 예. 어찌됐거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정 소송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당장 이번 주총 결과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또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같은 승계 작업이더라도 각 회사 그리고 각 가족 분위기별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 관전 포인트가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